네, 헬로. 오늘은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대해서 알아볼게요. 173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26년 비교적 향년 90세까지 사셨고요. 비교적 장수한 분이시죠. 초대 부통령을 지내셨고 그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죠? 조지 워싱턴이었죠. 그때 부통령을 지내셨다는 거죠. 재임 기간은 1789년에서 1797년 제2대 대통령을 부임했고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변호사로도 활동을 했고요. 고집불통 성격의 독서를 상당히 내뱉는 인물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신념에 강직하고 청렴해서 많은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안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왔고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라틴 스쿨에서 수학하고 15살 때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굉장히 머리가 천재성이 있는, 머리는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정책은 연방 정부의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요. 평생 토마스 제퍼슨과 정적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였으나 말년에는 화해하고 그 서신도 자주 교환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unfortunately하게 둘은 같은 날 미국 독립 50주년 맞은 1826년에 7월 4일에 똑같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존 애덤스의 아들 존 퀸시 애덤스는 1825년 제6대 대통령이 되어 미국 역사상 최초의 부자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이 존 애덤스는요, 노예제도에 대해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 본인 자체도 충분히 노예를 두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노예 제도를 강력한 반대한 만큼 자기 삶을 실천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때 한반도에서는 존 애덤스의 말기에 해당하는 정조에서 순조로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은 영정조 우리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만큼 평탄한 삶을 살았다 그랬죠. 평탄한 시대를. 근데 이때 이제 존 애덤스 2대 대통령 때에 이르러서는 정조에서 순조로 교체되는 시기고요. 순조를 잠깐 보면요, 1790년에서 1834년 향년 44세에 돌아가셨는데 1800년 10살에 즉위하게 되고요. 왜냐면은 왜 10살이 즉위했냐면 정조의 갑작스런 승하 때문에 10살에 그냥 즉위를 하게 됩니다. 조선의 23대 국왕이 정조의 차남으로 정조의 마지막 간택 후궁인 현숙수빈이었고요. 대왕 대비 정수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신유박해 등 천주교 박해 사건 등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1811년에는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으며 1832년에는요 영국 상선
허스트호가 최초로 조선에 와가지고 무력으로 통상을 요구했다는 거죠. 물론 그 전부터도 와서 기웃기웃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선에 무력으로 통상 요구를 했던 것은 1832년 영국 삼선 암허스트호가 최초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런 이제 서방 국가들이 점차 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력 시위를 하는 통해 비변사의 국정의 대부분을 맡기게 되고요. 세도 가문들의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서 비변사가 국정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식이고 청나라는요 이제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는 1644년에서 1911년 비교적 좀 오래 갔네요. 그죠? 한 250년, 5, 60년 정도 이어졌는데요. 청해 그 강건한 그 성세기 3인방으로 보면요. 강희제, 강후제, 웅정제, 곤룽제 이렇게 세 사람이 되고요.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청나라와 영국 전쟁이 되겠어요. 아편 전쟁이요. 이로 인해 청나라는 이때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죠. 1858년에요. 명나라 때에 그 명나라 말기 때에 그 주원장의 공포 정치 및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을 위해서 만리장성이 축조된 것도 있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서 보면은 고집불통이라는 거 있죠. 존 애덤스가 고집불통이라고 할 때에는 stubborn, S-T-U-B-B-O-R-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문을 들면 she can be as stubborn as a mule. 그래서 M-U-L-E, mule 그런 노새가 되겠어요. 그래서 노새만큼 고집이 세죠. 노새가 고집이 센가 봐요. 그죠? 그래서 she can be as stubborn as a mule. 그러면 고집이 세다. 그리고 또 독설도 상당히 내뱉는다 그랬죠. 그래서 독설이라고 할 때는요. 독설은 아주 좀 그 심한 표현 말을 할 때는 거죠. 그래서 bidding remark 이제 공식적인 언어는 invective 이렇게 invective IMVECTIV가 되겠고요. make beating remark 그러면요 독설을 뱉어내다 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존 애덤스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강직하고 청렴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강직하고 청렴하다고 할 때는 rectitude, rectitude 이렇게 되고요. uprightness 그래서 또는 incorruptible 이제 부패되지 않은 좀 그런 썩어쩍지 않은 거니까 뭐 강직하고 청렴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문을 들면요, his personality is incorruptible 또는 뭐라 그랬죠? restitude 그러면은 restitude 이렇게 하면은 그의 personality 성격은 강직하고 청렴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노예제도에 대해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랬을 때요. 노예제도는 slavery가 되겠고요. Slavery was abolished the civil war. 그러면요. 노예제도는 내전으로 해서 폐지되었다. 그 전쟁, 남북 전쟁을 일컫는 것 같아요. 그래서 abolished was abolished 수동태죠. 폐지되어진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영어 단어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고 마치는데요. 배제하다, 뭘 배제한다고 그럴 때 exclude 또는 discount 또는 rule out. rule out은 그 말 그대로
규칙, 법칙에서 아웃된 벗어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배제되다. 그도 일정적인 룰에서 벗어나는 형태를 배제되다. 격식으로는요. 격식 obv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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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viate 그렇게 해서 obviate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he was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police list of suspect. 그래서 suspect는 어떤 용의 인물 같은 걸 얘기하죠. 의심스러운 용의선상에선 the police list of suspect가 그러면 용의선상에선 사람을 그는 exclude로부터 exclude from 써서 배제되었다, exclude 되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bviate to make something no longer necessary. 그래서 obviate로 해서 더 이상은 어떤 것들이 필요치 않은 상태 그런 걸 obviate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배제되다라는 뜻에서는 우리가 뭘 따돌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누구를 따돌린다. 크게는 그래서 leave somebody out, leave somebody out 이렇게 되고요. exclude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쫓아오는 사람을 따돌린다든가 누구를 배제한다든가 할 때 비슷한 말로 우리말로 쓰죠. 그래서 싫은 사람을 이렇게 뭔가 따돌린다 할 때는 leave out을 쓰는 거죠. leave something somebody out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left me out라고 their meeting 그들은 그 미팅에서 배제했다. left me out.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한참 뭐 누구를 컷오프했다. 아예 누구죠? 무슨 저거 뭐 돌려본다 그러죠. 누가 더 적은지 표에서 이제 돌려보는데 아예 거기서 뺐다. 빼돌렸다. 따돌렸다 할 때요. left me ou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쓰고 뒤쫓아오는 사람을 따돌리다 그런 거 있죠. 막 뒤에 오는 이제 막 추격 당하다가 누구를 따돌린다 할 때는 give one's pursue the sleep. sleep은 뭐예요? 뭐가 빠져나가는 거죠. give one's the sleep. 그래서 자신을 추격하는 pursue 하는 사람을 따돌리다 그럴 때 give one's pursue the sleep 그렇게 해서 give one's the sleep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회화 표현으로 보자면은 What did you do last night? 지난밤 뭐 했어? What did you do last night? 우리 팀원들하고 영화 보러 갔었어. 영화 보러 갔어. 그렇죠. 뭘 보러 갔어요? I went to a movie with our 팀원들이요. With our teammate. I went to a movie with our teammate. 그래. 그랬더니 이제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래? 나는 어쩌고? 나는 왜 빼돌렸어? 할 때 what am I? chapter liver. 그래서 chapter liver라는 거는 닭의 간에 다진 양파, 계란 등을 넣고 만든 전통적인 유태인 요리인데요. 항상 사이드 메뉴 음식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 메뉴로 하다 항상 중심 메인이 아니라 사이드 메뉴로 쓰였다는 느낌으로 나를 왜 빼돌렸냐 할 때 관용적으로 chapter liver, what am I chapter liv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보면은 그 붉은 여우가 그 동물의 왕국인가에서 보는데 아티크 팍스 그래서 북극 여우가 되는 거죠. 북극 여우는 이 객관인데요. 북극의 툰드라 지방에 특히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에 폭넓게 거주한다고 하는 거죠. 헤지테이트가 아니죠. 하여튼 폭넓게 거주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털가죽은 포유류 중 가장 뛰어나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도 추위를
견딜 만큼 이제 진화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잠깐 보면서 느껴지는 건 그 뭐 추우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음식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에요.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70km 내지 7, 80km를 돌아다니면서 그 먹잇감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삶은 치열함과 동시에 또 고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life is fierce and dignified. 그래서 위험 있는 고귀한 기품 있는 noble이라고 볼 수 있냐. 그래서 그 망망대지에서 그죠? 이 북극이 얼마나 망망대지입니까? 끝없이 그 추위와 먹을 것도 충분치 않는 잠자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 여우에게 있어서는 특히 일반적인 동물들도 그렇지만은 한시도 그 여유와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그 목숨을 지키는 그런 데서 정말 그 리스펙트한 마음도 느낍니다. 우리 삶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최소한 내 자신의 어떤 향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이 삶이 얼마나 지금 이 생활이 고귀하고 힘들다 해도 그래도 얼마나 그 소중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인생은 이렇게 또 fierce 치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귀하고 소중한 살아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한낱 북극 여우도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어려운 정말 극한의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되었네요. 엊그저께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더니 이제 조금씩 이제 꽃샘추위는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아주 좋은 계절만 남았습니다. 올해는 또 유낙 또 더위도 빨리 온다고 하죠. 건강 관리에 조심하시고 이 치열하고도 고귀한 이 삶을 잘 하루하루 이어가길 바랍니다. 글럽.